옛날 옛적 한반도의 아름다운 산악지대에는 남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우거진 그곳엔 항상 신비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고 이따금씩 듣는 바람소리는 마치 자연의 산신령이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남원 사람들은 이런 신비한 자연 속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민속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원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아기 장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옛날 이곳에는 비범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힘이 남다르고 눈빛이 번쩍번쩍했으며 머리맡에는 붉은 용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나라를 구할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이내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위협이 되기 전에 없애자는 음모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 권력자들이 보낸 자객들 이야기에 집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울부짖자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번개 같은 힘으로 자객들을 물리쳤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이를 멀리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산속의 한 은신처에 조심스럽게 아이를 숨기고 오랜 세월 동안 비밀스럽게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점점 성장하여 그의 예언된 운명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힘은 더 강해졌고 지혜는 날카로워졌으며 어느새 산속을 떠나 세상을 여행하는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장수는 자신을 불러내는 세상 일부리를 바로잡으며 전설 속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검은 불타는 태양처럼 모든 악을 물리쳤고 마을과 도시에서는 그의 이름이 점점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원의 사람들은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깨달으며 그를 존경했고 그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전히 남원의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는 하늘의 용과 아기 장수의 전설을 떠올립니다. 아기 장수의 신화는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남원의 민속신앙 속에 깊이 뿌리 내려오는 날까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임실에는 깊고 맑은 용소가 있었어요. 이 용소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수백 년간 같은 물줄기를 통해 계곡을 따라 흘렀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용소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다채롭게 발전했어요. 임실에는 한 소년이 살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정민이었어요. 정민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마을 원로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늙기를 쫑긋하며 듣곤 했죠. 그 중에서도 정민을 가장 매료시킨 이야기는 용소에 살고 있다는 용왕에 대한 전설이었어요. 용왕은 깊은 물속에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할 때면 용맹한 힘을 발휘해 마을을 위험에서 구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정민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이 용소에 얽힌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마을에 가뭄이 심할 때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 입구를 통해 용소에 들어가면 용왕이 마을을 위한 비를 내려준다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에 정민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용소 근처를 거닐며 비밀 입구를 찾으려고 했어요. 어느 늦여름 폭염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마을 애물이 점점 말라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민은 우연히 용소 근처를 걷다 보니 바위 틈에서 미세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바로 전설 속에 언급된 비밀의 입구였습니다. 입구는 작아 보였지만 정민의 용기가 그를 더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정민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마을의 지혜로운 할아버지 세 사람과 함께 용소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신성한 용소에 들어선 그들은 곧 용왕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어요. 엄청난 물줄기로 둘러싸인 빛나는 용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죠. 용왕은 말없이 눈으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중 한 명이 용왕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마을의 상황을 설명한 후 간절히 비를 내려주기를 기원했어요. 그때 용왕은 그들의 진심 어린 기원을 받아들인 듯 지느러미를 한번 세차게 흔들었고 그 순간 붉은 빗방울이 하늘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애타게 기다리던 비를 맞으며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용문의 경험은 정민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앞으로도 항상 용소의 용왕께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며 그 경험을 대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임실의 전통적인 민속신앙으로 남아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서문시장 근처에는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문장은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지금은 다양한 상점과 활기찬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과거에는 이곳에 신묘한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의 시작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구는 비옥한 땅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는 자연의 재앙을 피할 방책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대구 서문시장 근처는 농업과 수공업이 번성하던 지역이었지만 해마다 큰 물이 들거나 풍작이 반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었습니다. 어느 날 대구 지역의 한 젊은 농부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거대한 용이 나타나 서문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꿈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꿈이 여러 날 동안 반복되자 농부는 고민 끝에 마을의 어른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의 현명한 어르신들은 이 꿈을 특별한 계시로 여겼습니다. 용은 고대부터 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존재로 그가 서문장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땅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용이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시장과 그 주변 지역을 지켜줄 것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근처의 강에는 큰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그 일대는 금세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시장의 경계선에서 물이 더 이상 차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물은 서문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용의 전설을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 중심부의 불길 한가운데 용의 형상을 새기며 그를 기리고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제단을 세웠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신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시장 한켠에 매년 제사를 지내며 번영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후대에까지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대구의 서문장을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돌길이 놓이고 상점들이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용의 전설은 지역, 사회의 일부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설은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용 조각상은 사람들에게 지나간 날들을 상기시키며 대구의 독특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서문장은 번영을 누렸으며 그 덕분에 대구 사람들은 언제나 그곳에서 용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발길을 멈추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완도의 깊은 숲속에는 신령 한 바다거북이 살고 있었다. 그 거북은 수백 년을 살며 바다가 노래하는 소리와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완도의 사람들은 이 거북을 해신거북이라고 불렀고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존경했다. 어느 해 완도에는 큰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시들고 바다의 물고기도 자취를 감췄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걱정에 빠져 거북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마을의 장로는 어린 소년 한 명을 뽑아 거북의 서식지로 보내 만물이 회복될 방도를 물어오게 했다. 소년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숲길을 따라 신령한 바다거북을 찾으러 갔다. 소년이 숲속에 들어서자 작은 동물들이 도망가고 나무들이 일렁였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계속 걸어갔다. 한참을 걷고 나서 소년은 마침내 조용하고 깊은 연못에 이르렀다. 그곳에 거북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어서 오너라, 작은 용사여. 너의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것을 알고 있다. 거북이 낮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년은 거북에게 인사를 올리고 사정을 설명하며 가뭄을 이겨낼 방법을 물었다. 거북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곳에서 동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오래된 동굴이 하나 있느니라. 그 동굴의 중심에는 신령한 샘이 솟아나고 있지. 그 샘의 물을 마을에 가져가면 비가 내리고 모든 것이 다시 푸르러질 것이다. 하지만 샘을 지키는 여우 정령에게 조심해야 한다. 그를 설득해야만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고 대답했다. 소년은 용감하게 거북의 충고를 명심하고는 동굴로 향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정말로 중앙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출구를 지키고 있는 신비로운 여우 한 마리가 소년을 바라보며 길을 막았다. 소년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거북의 말을 떠올리며 머무심 없이 여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여우는 관심을 가지고 듣더니 참으로 힘든 일이로구나. 내 진실한 마음을 믿고 샘의 물을 허락하겠다 라며 길을 비켜주었다. 소년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조심스럽게 물을 채운 뒤 마을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물을 마른 돼지에 부었다. 그러자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마을의 논과 바다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풍요와 행복을 느꼈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거북과 여우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하늘과 바닷속의 신령들에게 전했다. 완도의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매년 첫 비가 올 때마다 바다거북과 여우 정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그들의 은혜를 빌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완도의 민속신앙으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게 됐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제천에는 마을을 지키는 특별한 신앙 행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별신제이다. 제천의 별신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신성한 시간이자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별신제가 열리는 날이면 제천 남녀노소는 모두가 한데 모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나무꾼들은 마을 주변의 숲에서 식목이라 불리는 특별한 나무를 베어오고 농부들은 싱싱한 곡식과 과일을 손질하여 제단에 올렸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의상을 꺼내 입고 주부들은 바쁜 손놀림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별신제는 제천의 전통 의식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축제 당일 이른 새벽부터 마을에는 긴장과 활기가 감돌았다. 사람들이 제각기 준비한 물건들을 들고 마을 중앙에 위치한 신령스러운 나무 아래에 모였다. 이 나무는 예로부터 하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졌고 별신제의 중심이 되는 신성한 장소였다. 마을의 주지스님은 행사 시작을 알리며 하늘과 별들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경문을 읊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스님의 목소리는 주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었다. 이어서 마을의 어린이들이 준비한 춤과 노래가 이어졌다. 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와 춤사위는 하늘의 별들에게 다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노래였다. 별신제의 하이라이트는 저녁에 펼쳐지는 별의 기행렬이었다.
제천 사람들은 별의 모양으로 만든 등불을 하나씩 들고 제천 산자락에 마련된 길을 따라 걸었다. 등불 행렬이 계속되는 동안 하늘에서는 별빛이 쏟아지며 땅 위 등불이 별들과 조화를 이루었다. 이 순간만큼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듯한 경이로움으로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묶였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의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과거의 어려움을 회상하고 미래의 행복을 기원하며 서로에게 진심 어린 덕담을 건넸다. 별신제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제천의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다. 그 이후로도 제천의 별신제는 해마다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해를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천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며 그들의 신앙이 주는 고유한 힘을 믿고 살아갔다. 별신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제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자 삶의 방식이었다.